만약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규제에 대한 뭐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된다던가 그런 게 나온다 했을 때는 최근에 6월 말에 엄청난 대출 규제 정책이 나와가지고 혼란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맞아요. PD님뿐만 아니라 저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정답은 아니거든요. 저도 다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제 생각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지금 부동산 분위기를 조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말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흐름이 갔던 곳이 마포나 뭐 성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광진구 이런 동네잖아요. 정말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기간 동안은 뉴스 기사 보면요, 뭐 서울이 불장이다, 또 얼마 올랐다, 얼마 올랐다, 뭐 그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제 그런 기사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전국이 다 이런 분위기인가 싶지만 거기만 그렇다는 거죠. 아니잖아요. 특히 지방은 너무 힘들고, 그쵸? 지금 이제 6월 27일에 대출 규제 나오면서 또 잠잠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시행이 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지 확실한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 어떤지 조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마포 프레스티지 다이라고 해서 이제 마포에서 되게 선호하는 단지잖아요. 근데 여기 최근에 24평 같은 경우에는 5월달 기준으로 실거래가 20억 2천 정도에 됐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매물 호가는 22억, 뭐 23억 정도예요.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 가격이 뭐 그렇게 눈에 띄게 지금 매물 호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성동구에 있는 여기 선호하는 단지 이편한 세상 옥스파크 힐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도 25평 기준으로 보면 올해 6월에 21억에 거래가 됐죠. 근데 지금 나오는 호가는 23억, 24억. 여기도 눈에 띄게 아직까지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동대문구에 구축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레미안 크레시티, 이런 단지는 6월 달에 12억 7천 정도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매물은 뭐 13억 정도에 나와요. 그래도 여기도 가격이 빠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좀 대장급이라 할 수 있는 포레나 노원이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월에 9억 1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가격이 거의 9억, 뭐 8억 9천, 9억 정도라서 여기도 뭐 이제 아직까지 눈에 띄게 올라간다거나 내려간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출 규제 나오면서 풍선 효과가 이 지역으로 확실히 갈 거라고 했지만 아직 기간 짧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주기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요런 레미안 베라 힐즈 요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년 6월에 10억 2천 정도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호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래서 보통 지금 보면 우리가 대출 규제에서 약간 중점되는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내가 대출 한도가 더 된다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면요, 대출이 6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 내가 대출이 6억이 되면 내 돈이 4억이 필요한 거죠. 그럼 돈이 4억 있는 사람은 10억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규제로 인해서 조금 수요 쏠림이 생길 수 있는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선에 되는 아파트들, 서울 수도권에서. 그쵸. 그런 아파트들로 수요가 좀 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파트도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요런 아파트가 뭐 호가가 올라가는지, 거래가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서울에서 한 10억 정도 선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체로 어느 동네쯤이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가 보면 뭐 성북구나 은평구나 강성구에도 가능할 수 있고 동대문구에도 가능한 곳들이 있고 최근에 올랐던 동네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단지들, 그런 단지들이 대략 그 정도 선에 들어와요. 그럼 그런 곳들로 수요가 쏠릴 수 있고요. 또 그런 곳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동네들보다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못 갔으니까 제 생각은 그런 동네들로 조금 흐름이 더 갈 수 있겠죠. 제 생각은 어떠냐면 최근에 올랐던 시점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됐을 때 강남이나 송파나 그런 동네들이 급등했죠. 그게 이제 다시 구역을 묶으면서 살짝 주춤했다가 다시 그 흐름이 마포, 뭐 성동구 이런 동네 갔죠. 근데 지금은 대출 규제를 묶어버렸죠. 못 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있고요. 최근에 오르는 걸 봤기 때문에 아, 집을 사면 오르는구나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사리 저는 멈출 걸 생각하지 않고요. 그 대체제를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대출을 받고 했을 때 내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좀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점점 그런 동네들로 수요가 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또 하반기 시장에 금리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PD님이 말씀하신 금리 인하. 오늘 아침 제가 뉴스 기사에도 보니까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한국은행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사리 이제 못 내리는 거는 너무 급등하니까, 서울 부동산이 너무 급등하니까 이걸 내렸을 때 더 급등하면 아, 이게 금리 인하 때문에 올랐구나라는 책임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 시그널을 줘라라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공급에 대한 이제 대책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쵸? 그게 만약에 나와주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리기는 확실히 조금 괜찮은 상황이 되니까 내릴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 했기 때문에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확실히 좀 부담은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좀 집을 사는 분위기로 갈 확률이 많다. 근데 대출 규제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집은 못 사겠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는 공급이 부족해요.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도 너무 공급 부족하고요. 경기도도 부족한 곳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특히 지방으로 가도 공급이 부족한 곳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제 공급에 대한 게 되게 미미했어요. 미미했기도 했고, 워낙 또 최근까지 왔을 때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 실적도 안 좋고 하니까 분양을 잘 못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게 겹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앞으로 지금 공급이 부족한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게 공급이 부족하면 어디에 제일 먼저 영향을 주냐면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가 또 저희가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거의 4년을 잡혀 있어요. 이 매물이, 전세 매물이. 그럼 4년 동안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전세가 부족한 곳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웬만하게 조금 선호하는 단지들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서 체크해 보시면 전세 매물이 없어요. 없고, 거기다가 이번에 대출 규제하면서 매매나 전세를 동시에 하게 될 때 그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갭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임대를 주는 전세 매물이 급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죠. 그쵸?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결국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전세를 못 구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집을 살 수밖에 없어요. 대출을 받아서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집을 사자. 그럼 그런 분들이 매매 수요로 또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전환이 되면서 거래가 늘면서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최근에도 제가 이제 부동산 현장 좀 체크해 보면 전세 대기자가 많아요. 여기가 조금 뭐 학군도 좀 괜찮고 동네가 괜찮은 뭐 살고 싶어하는 동네라 했을 때는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요. 없다 보니까 뭐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다 하더라고 소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기자가 있고 그분이 계속 온대요. 부동산에 전세에 나와 있는 거 있느냐 막 온대요. 그만큼 지금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전세가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이게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비상계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소비도 되게 위축이 되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올해 조기 대선이 되면서 가장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확실하게 해소가 됐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사람들 심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백화점 매출이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백화점 매출이라 하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개선이 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주말에 백화점 갔었는데 제가 그 오픈 시간에 줄을 서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 사람들이 조금 소비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안정이 되니까 내가 좀 집을 사도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집이 한 채인데 한 채 좀 더 사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런 심리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된 게 최근에 서울에
상승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규제 때문에 뭐 서울의 상급지를 되게 사기 힘들다 하더라도 일단 사람들 마음이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리고 세 가지 요인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집값이 더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렇게 좀 전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집값이 상승을 한다면 어디부터 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서울이다. 지금 서울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서울이라 했을 때는 지금 토지 거래 허가구역 묶였잖아요. 함부로 못 사죠. 최근에 대출 규제 때문에 마포나 성동구나 뭐 강동구나 이런 동네 못 사죠. 그럼 살 수 있는 데가 그 밑에 급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가 거의 10억 이하. 근데 너무 싼 건 사기 싫으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뭐 10억에서 8억 정도 선 되는 그런 아파트들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이 그렇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뭐 10억에서 8억대 정도로 정말 괜찮은 아파트들 많거든요. 그럼 경기도로도 쏠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경기도로 했을 때는 그래도 서울에 좀 인접하고 있고 서울로 갈 수 있는 노선들 우리가 보통 뭐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뭐 7호선 지금 최근에 연장이 됐던 8호선 라인 그렇죠. 그 GTX-A 맞죠? 서울로 가기 이제 훨씬 좋아졌죠? 그 노선들 지나가는 동네들, 그런 데 있는 곳들 확실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으로도 확실히 수요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뭐 지방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만약에 지방광역시 같은 곳들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한 곳들이 많아요. 이미 뭐 울산 같은 곳들은 이미 상승하고 있고요. 공급이 없고 나는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 이런 내용들은 다 서울 수도권에 대한 규제예요. 지방은 규제를 안 하거든요. 그럼 내가 여력만 되면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집 살 수도 있고 확실히 여건은 괜찮고요. 그리고 내가 전세 끼고 하나 사준다 하더라도 그 세입자 전세 대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고 뭐 분양권을 산다 하더라도 분양권 중도금 대출이든 잔금 대출 제한이 없잖아요.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동안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광역시 내에서도 정말 1급지에 있는 곳들 선택할 수 있죠. 저라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은 지금은 다 서울 수도권으로 수요가 쏠려 있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 충분히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올해 하반기 저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워낙 그 대출 규제 강력하긴 했잖아요. 그게 나오고 나서 반응들이 이제 앞으로 집값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전적으로 엄청 사람들의 심리나 그런 것들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확실히 공급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대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그 공급이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게 될 때까지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규제에 대한 뭐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된다던가 그런 게 나온다 했을 때는 이게 누르면 누를수록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억누르긴 되게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다 봤을 때도 하반기는 집값이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